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의 정지영 교수입니다. 오늘은 솔티스 패스 알고리즘인 다이스트로 알고리즘, 벨만 포드 알고리즘, 플로이드 와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솔티스 패스 알고리즘은 주어진 그래프 이제 G가 있을 때 각 엣지 웨이시 넌 네거티브일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스가 하나인 싱글 소스 솔티스 패스 알고리즘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가 여러 개일 때 데스티네이션 페어로 all pairs 솔티스 패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소스 솔티스 패스 알고리즘은 다이스트로와 벨만 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l pairs 솔티스 패스 알고리즘은 플로이드 와셔 알고리즘이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simple all pairs 솔티스 패스 알고리즘은 저희 교과서에 보면은 플로이드 와셔 알고리즘의 초기 단계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다이스트로랑 벨만 포드, 플로이드 와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여기 low SU가 있는데 요거는 솔티스 패스입니다. 소스 S 벌텍스에서 데스티네이션 U 벌텍스까지 패스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SU는 실제로 그 솔티스 패스에 대한 웨이트, 패스 웨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U.D는 솔티스 패스 에스티메이트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소스 S에서 데스티네이션에 해당되는 U까지에 대한 솔티스 패스에 대한 그 에스티메이트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그 솔티스 패스에 대한 어떤 값은 아니고 에스티메이트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U.Pi는 실제로 이 벌텍스 이제 U가 소스 S로 향하는 백워드로 향하는 페어런트에 대한 벌텍스를 나타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소스 S가 있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U라고 할게요. U. 그러면 U의 페어런트가 바로 이 파입니다. 그 말은 U가 소스 노드 S로 이렇게 백워드로 했을 때 페어런트 노드에 해당되는 걸 나타내는 게 U파입니다. 그 다음에 WP는 패스 P에 대한 패스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패스를 구성하는 그 엣지 웨이트의 썸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디세스가 있는데 이 프레디세스가 결국 아까 봤던 것처럼 소스 S로 향하는 벌텍스 V의 페어런트 벌텍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파이 애트리뷰트를 우리가 이용해 가지고 백워드로 결국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S가 있고 여기 U가 있으면 U의 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U의 파이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백워드를 나타내는데 이 백워드에 대한 체인을 다시 포워드로 바꾸면 이게 솔티스 패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백워드 체인을 나타내는 이 파이들을 프레디세서 서브 그래프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V파이, E파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프레디세서 서브 그래프에서 벌텍스를 나타내는 게 결국은 V고 거기가 페어런트가 닐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소스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S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엣지 같은 경우는 자신과 극에 대한 페어런트, 프레디세서에 해당되는 엣지인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V가 S를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게 소스에 대한 파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프레디세서 그래프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결국은 루트를 S로 하는 솔티스 패스 트리가 됩니다. 보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트리가 결국은 된다는 거죠. 여기 뭐 U가 있고 W가 있으면 결국 이렇게 백워드로 연결되는 걸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S를 루트로 하는 솔티스 패스 트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다이스트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이스트로 알고리즘은 자, 캐피털 S가 보면은
벌텍스의 셋이라고 보고요. little s가 source입니다. 자, 스텝 1은 일단 벌텍스 VA에 대해서 pass estimate와 predecessor를 각각 infinite와 nil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2에서는 이 캐피탈 S를 empty set으로 하고 결국은 캐피탈 S가 모든 벌텍스들을 포함을 하면은 알고리즘이 이제 종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minimum priority queue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스패닝 트리를 하나씩 계속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프림 알고리즘에서 보면은 라이트 엣지를 구하는 것처럼 이 스패닝 트리에서 실제로 솔티스 패스를 미니멈으로 하는 네이버 엣지를 하나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실제로 스패닝 트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면은 다시스로 알고리즘의 그 스패닝 트리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스텝 3에서는 이 벌텍스 U를 라이트 엣지를 포함하는 벌텍스 U와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솔티스 패스 에스티메이트가 미니멈 되는 U를 포함을 합니다. 스패닝 알고리즘 중에 프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라이트 엣지를 포함하는 벌텍스를 구하는 거에 반해서 얘는 뭐냐면 소스에서 U까지의 패스 에스티메이트가 미니멈 되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걔를 캐피털 S에 포함을 시키고 주변에 있는 네이버들을 릴렉스 시킵니다. 릴렉스 시킨다는 말은 네이버 벌텍스 V에 대한 소스에서 여기까지의 솔티스 패스 에스티메이트를 더 작은 값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에 해당되는 프레디세서를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슈도 코드를 보시면 처음에 스텝 1에서 이니셜라이즈를 해가지고 각각 벌텍스에 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인피니트와 닐로 솔티스 패스 에스티메이트와 프레디세서를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에 해당되는 리틀 s에 대해서는 솔티스 패스 에스티메이트를 제로로 합니다. 왜냐하면 소스의 솔티스 패스 밸류는 제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캐피탈 S를 empty set으로 하고 Q를 minimum priority Q로 이렇게 합니다. 챕터 6에 보면은 힙을 이용해 가지고 minimum priority Q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여기 8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엣지 여기 벌텍스를 하나씩 우리가 익스트랙트를 해 가지고 스패닝 트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U는 뭐냐면은 소스에서 벌텍스 U까지 솔티스 패스 에스티메이트가 미니멈 되는 겁니다. 걔를 포함을 하는 스패닝 트리를 우리가 확장을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트리를 우리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U의 어제전트 리스트에서 네이버에 해당되는 벌텍스 V에 대해서 릴렉스를 하는데 이 릴렉스는 다음과 같이 이 U를 통해 가지고 V로 가는 엣지와 그때 U의 에스티메이트 현재 이 UD는 결국 얘가 미니멈이 됩니다. 미니멈. 그러면 요 값보다 크단 말은 V의 에스티메이트가 크기 때문에 요걸 업데이트 시킵니다. 자, 그 말은 S에서 U를 거쳐 이렇게 V로 갈 때 기존의 V는 다른 길로 해가지고 어떤 노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이걸 뭐 Z, G라고 할게요. 자, 그런데 U를 통해서 오니까 더 기존의 G를 프레디세서로 한 것보다 더 작은 에스티메이트 값을 갖는다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때 U를 새로운 프레디세서로 바꿉니다. 이걸 릴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릴렉스를 통해 가지고 새로 스패닝 트리에 포함되는 U의 네이버들에 대한 패스 에스티메이트와 그 다음에 프레디세서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priority Q가 empty set이 되면 실제적으로 이 S가 벌텍스 사이즈에 해당되는 그와 같게 되기 때문에 다시로 알고리즘이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example을 한번 보겠습니다. example 보면은 source가 S가 이제 동그라미 안에 있는
벌텍스 안에 있는 게 실제로 패스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에스티메이트고 그래서 초기화로 S는 0고 나머지 다 인피니트로 우리가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각 벌텍스의 프레디세서는 다 닐로 이렇게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프라이드 RQ에 얘가 들어가 있죠. 그죠? 값이 이제 제로죠. 그러면 그거 딜리트 하면은 얘가 리턴이 되면서 얘가 캐피털 S에 이제 포함이 되죠. 여기 보면 캐피털 S에 리틀 s가 포함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인 여기 벌텍스 t와 y에 대한 패스 에스티메이트를 우리 업데이트를 하죠. 여기 엣지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죠. 10과 5. 그리고 프레디세스를 여기 s로 이렇게 만들죠. 자,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 힙에서 보면 패스 에스티메이트가 이게 그레이가 미니멈이죠. 그죠? 그레이드를 포함을 시키죠. 그러면 여기 캐피털 S에서 리틀 s 그 다음에 y가 포함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t, x, g가 있는데 네이버들을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특히 여기 t 같은 경우에는 y를 거쳐서 가는 게 5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새로운 값 ac 10보다 작겠죠. 그래서 릴렉스를 통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x와 g는 인피니트였는데 y를 통해서 9, 그 다음에 2 해서 기존에 5 플러스 9, 14가 되고 5 플러스 2가 7이 됩니다. 이렇게 릴렉스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힙에서 패스 에스티메이트 AC 가장 적은 거에 되겠죠. 그래서 캐피털 S에서 리틀 s, y, t 이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네이버들을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네이버들을 업데이트를 시키면은 이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시키면은 9가 되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있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를 little s, y, t 그 다음에 x가 미니멈 값이니까 이걸 포함을 시키면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다 됐고 네이버들도 이렇게 포함을 시키려니까 이미 다 포함되어 있죠. 그죠? 블랙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x가 포함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g가 포함이 되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little s, y, t, x, g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벌텍스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소스에서 시작해가지고 라이트 HA처럼 라이트한 패스 에스티메이트를 갖는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이버 벌텍스에 대한 에스티메이트를 이렇게 릴렉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프레디세스도 업데이트를 시키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다시트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전에 공부했던 미니멈 스패닝 트리의 프림 알고리즘이랑 다시트로 알고리즘이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 알고리즘이 양 알고리즘이 보면은 미니멈 프라이어리티 큐를 이용하고 있고 라이티스트 벌텍스를 아웃사이드 기본 셋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다시트로 알고리즘에서는 그 셋이 S고 그 다음에 프림 알고리즘에서는 스패닝 트리에 해당되는 셋 A가 해당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라이티스트 벌텍스를 우리가 포함을 시키면은 다시트로 알고리즘에서는 그 벌텍스가 소스에서 그 벌텍스 간의 미니멈 솔티지 패스 에스티메이트 되는 걸 선택을 하는 거고 프림 알고리즘은 스패닝 트리에서 라이트 엣지 그죠? 그 미니멈 웨이트가 가장 작은 스몰리스트 웨이트 값을 라이트 엣지로 선택하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 네이버들을 벌텍스들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릴렉스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솔티지 패스 알고리즘에서 벨만 포드 알고리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벨만 포드 알고리즘은 중요한 게 그 엣지 웨이시 네거티브가 될 수 있다는 게 다시트로 알고리즘과 다른 점입니다. 나머지는 같은 조건이고요. 그래서 그래프 G가 주어져 있고
엣지 웨이시 이제 펑션으로 W로 주어졌을 때 이 벨만 포드 알고리즘은 자, 불리언 밸류로서 솔티스 패스에 해당되는 트리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네거티브 웨이트 사이클이 있으면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웨이트가 작아지기 때문에 엔더리스한 그 사이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스로부터 네거티브한 그 사이클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솔티스 패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리언 값으로 false 리턴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이클이 존재하면은 no solution이라고 리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알고리즘이 솔티스 패스와 그에 해당되는 웨이트를 리턴을 합니다. 자, 디테일한 것은 섹션 24.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벨만 포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벨만 포드 알고리즘의 첫 번째 라인은 다이스트로 알고리즘 같이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벌텍스에 대해서 소스에서 벌텍스까지에 대한 솔티스 패스 에스티메이트 값을 이제 무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닐로 하고 그 다음에 2번에서 4번까지는 각각 엣지에 대해서 여기 개수가 v-1은 엣지 개수입니다. 이 엣지 개수에 대해서 또 엣지에 대해서 릴렉스를 합니다. 릴렉스를 하고 나서 5번에서 7번 보면은 여기 체크를 합니다. 여기 보면 네거티브 웨이트 사이클이 있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엣지 UV에서 V에 해당되는 에스티메이트 값이 U를 거쳐가지고 V로 가는 값보다 크다고 할 때는 네거티브 사이클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솔티스 패스를 리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alse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true를 리턴합니다. 자, 여기 이그젬플을 보시면 벨만 포드 알고리즘에서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source는 vertex 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 value가 여기 vertex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shaded edge가 보면은 이제 predecessor를 나타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초기에 보면은 s가 제로고 나머지는 infinite로 initialize 되죠. 자, 그리고 predecessor는 nil로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까 여기 봤던 것처럼 여기 2번에서 4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릴렉스를 하면 자, S의 네이버는 T하고 7이 있는데 릴렉스를 하면은 결국은 S로 가기 위해서는 H, ST, SY를 이용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값이 6하고 7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이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또 네이버인 XG를 6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5를 이용하면은 6 더하기 5는 이번엔 11이 되지만 왜냐하면 7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짧겠죠. 그죠? 그래서 7에서 마이너스 3을 하면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6에서 마이너스 4를 하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우리가 또 룹에서 또 릴렉스를 하면은 다음에는 요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래서 기존에는 6이었는데 마이너스 2 엣지를 통해 가지고 이용을 이렇게 해보면은 4에서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긴 2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4와 2를 하면 여기 2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릴렉스를 계속 엣지 개수만큼 릴렉스를 하면 이런 어떤 솔티스 패스 트리를 우리가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스가 하나인 싱글 소스 all destination 솔티스 패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소스와 destination의 페어들을 고려하는 all source, all destination 솔티스 패스를 계산하는 플로이드 와셔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simple all paired 솔티스 패스 알고리즘의 time complexity는 벌텍스의 사이즈가 V일 때 V의 4승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플로이드 와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오더를 하나 낮춰가지고 V의 3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이드 와셜 알고리즘은 다이내믹 프로그램인 DP를 이용해서 포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이드 와셜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플로이드 와셜 알고리즘에서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노테이션이 있는데요. 여기 P, I, J, K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실제로 I에서 J까지 갈 때 중간에 인터미디어트 벌텍스로서 1에서 K까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 P, I, J, 이 K에 해당되는 게 두 개의 서브 패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패스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P, I, J, K와 얘의 서브 프로블럼인 P, I, J, K-1에 해당되는 서브 프로블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옵티멀 서브 스트럭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자, 세팅은 웨이트 매트릭스 I와 J의 웨이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여기 보면은 어제전시 매트릭스라고 보면 되겠죠. I와 J는 서로 네이버 관계일 때 웨이트를 갖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피니트 값을 갖습니다. 자, 그럴 때 솔티지 패스 PK는 자, 벌텍스 I에서 벌텍스 J까지의 솔티지 패스를 갖는데 자, 그럴 때 K개의 인터미디어트 벌텍스 K가 파이나일 때 이 K가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에서 K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하기로는 네거티브 웨이트 사이클이 벨만 포드처럼 없다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했을 때 자, 케이스 1이랑 케이스 2를 이제 두 가지를 나눕니다. 보면 자, 케이스 1은 자, 벌텍스 K가 있는데 벌텍스 K가 요 패스 PK의 인터미디어트 벌텍스가 아닌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솔티지 패스에 대한 PK는 1, 2, K-1으로 이루어진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말은 결국 PK는 PK-1과 이제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PK의 솔티지 패스는 PK-1의 솔티지 패스를 구성하는 벌텍스 셋인 1, 2, K-1 벌텍스로 인터미디어트 벌텍스로 이루어진 것 같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I에서 J까지의 패스 이렇게 해서 이걸 PIJ K 이렇게 볼게요. 요걸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IJ를 생략하고 PK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I에서 K까지 요걸 P1이랑 패스와 그 다음에 P2의 패스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PIK는 벌텍스가 1에서 K-1을 인터미디어트 벌텍스로 갖는 서브 패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2 같은 경우도 1, 2 해서 K-1까지 갖는 서브 패스를 갖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PK는 두 개의 패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보면 자, P1으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트 벌텍스가 여기서는 K가 되고 그죠? 벌텍스 K 그 다음에 패스 2를 이렇게 합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K는 결국은 I에서 K까지 K에서 J까지의 패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패스 I에서 K까지를
P1, K-1. 왜냐하면은 여기 intermediate vertex는 K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1에서 K-1까지. 그 다음에 서브패스 K에서 J까지는 P2라고 해가지고 intermediate vertex도 1에서 K-1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K를 기점으로 해서 패스가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렘마 24.1에 의해 가지고 이 P1하고 PT가 shortest pass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I에서 J까지가 이게 shortest pass가 되려면은 중간에 K를 우리가 어떤 값을 선정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I에서 K까지도 shortest pass가 되고 K에서 J까지가 shortest pass가 돼야만 shortest pass가 될 수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오리지널 프로블럼이 I에서 J까지의 shortest pass를 계산하는 프로블럼이라면 서브 프로블럼인 I에서 K, K에서 J까지의 서브 프로블럼이 옵티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에서 J까지의 오리지널 프로블럼을 옵티멀하게 하려면은 서브 프로블럼인 I에서 K, K에서 J까지의 패스도 옵티멀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즉 PK는 P1, P2에 이렇게 패스로 결합을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이 패스가 옵티멀 해야만 PK가 옵티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옵티멀 서브스트럭처가 됩니다. 방금 봤던 옵티멀 서브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리커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리커런스로서 DIJK는 뭐냐면은 패스 PIJ에 대한 웨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이트 펑션. 자, 요걸 이제 미니멈 웨이트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은 I에서 J까지, 그 다음에 intermediate vertex가 1에서 K까지의 at most K intermediate vertex를 갖는다고 했을 때의 미니멈 패스 밸류가 됩니다. 그리고 K가 제로란 말은 intermediate vertex가 없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I와 J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Wij로서 I와 J가 adjacent vertex 관계면은 그 weight, 엣지 웨이트의 웨이트를 갖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인피니트 값을 갖겠죠. 그래서 dij 제로 승으로 나타낼 때는 인터미디어트 벌텍스가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리커런스는 dik 해가지고 우리가 케이스 1, 2를 생각합니다. 자, 인터미디어트 벌텍스가 1에서 k-1까지로 됐을 때는 dij k-1과 같게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 케이스 2에서는 k가 중간에 벌텍스로 해가지고 p1에 해당되는 dik, 그 다음에 p2 패스 p2에 해당되는 dk0 이렇게 디컴포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디컴포즈 해가지고 두 가지 중에서 미니멈 값을 갖는 게 결국은 i에서 j까지 패스의 미니멈 웨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k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제로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초기화를 할 수 있고요. 일단 우리가 리커런스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세 번째 단계인 바텀업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노트에서 여기 캐피탈 DK는 결국 엘리먼트가 DIJK에 해당되는 걸 나타내고요. 그리고 DIJ 제로는 WIJ 어제전스 매트릭스의 엣지 값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D가 제로면은 W 웨이트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값이 되죠. 그래서 D가 N이 되면은 그 말은 인터미디어 벌텍스가 1에서 N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 솔티지 패스 웨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DN을 구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N은 벌텍스에 대한 개수죠. 그래서 로
웨이트 펑션 w의 로우 개수랑 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d0는 n by n 어제전체 매트릭스에 해당되고, 자 그래서 3에서 여기 7번까지 해서 k를 1에서 n 해서 인터미디엇 벌텍스가 1에서 n까지 다 고려했을 때 캐피털 D n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D0는 W가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W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인터미디엇 벌텍스가 K가 1부터 2, 3, 4 해가지고 n까지 포함한 것을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DK는 일단 DIJK-1로 해가지고 초기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I는 자 1에서 n까지, J는 1에서 n까지 해서 source I, destination J에 해당되는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7번 라인에서 DIJK에 해당돼서 케이스 1에 해당되는 DIJK-1, 케이스 2에 해당되는 DIK, DKJ에 해당되는 값들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하면은 요 라인 3에서 7번까지 하면은 결국 타임 컴플렉시티가 세타 n 3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n모스트 3n, 그 다음에 여기가 n이니까 n 이렇게 3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티멀 밸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티스, 패스란 솔루션 자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리즘을 좀 오그멘팅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프레디세서 값을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만 우리가 데스티네이션에서 소스까지 백워드로 포인팅을 해야만 그 백워드 포인팅 체인을 다시 포워드로 바꾸면 솔티스 패스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파이라는 데이터를 스트럭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 ijk는 인터미디엇 벌텍스가 1에서 k까지인 걸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wij가 인피니트보다 작단 말은 파이 ij라면 ij에서 제로는 인터미디엇 벌텍스가 없단 말은 i와 j가 어제전트 노드라는 관계죠. 그죠? 그럴 때는 j의 프레스에서는 i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nil이 됩니다. 자, nil이라는 말은 이 값이 인피니트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거의 이제 같고요. 보면은 다른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를 초기에 파이로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파이는 이렇게 초기에 보면은 요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초기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DK 마찬가지로 파이 K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 말은 I에서 J까지 해서 프레디세서는 1에서 K-1이라는 벌텍스를 인터미디엇 벌텍스로 갔을 때의 프레디세서 매트릭스를 캐피털 파이로 이렇게 나타내죠. 자, 그렇게 해서 라인 5에서 여기 9까지 했을 때 여기 7번이 보면 미니멈 값을 갖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7번 라인처럼 케이스 1하고 케이스 2 중에서 미니멈 밸류를 갖는 건데 그걸 이렇게 if문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타내고 만약에 케이스 1일 때는 이거는 케이스 1하고 2를 할 때 만약에 케이스 1에 해당되는 거는 미리 이렇게 파이 ij k-1로 해서 해놨죠. 그죠? 근데 이럴 때 케이스 2에 해당될 때 요 케이스 2에 대한 값이 작을 때는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dijk는 케이스 2에 해당되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dijk에서 보면은 프레디세스는 보시면은 dkj 요걸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kj의 프레디세스 값이 결국은 요게 ij에서 프레디세서가 되죠. 그 말은 여기 소스가 i고 j일 때 소스 j를 소스 i를 향하는 j의 프레디세서 값이 뭔가를 나타내는 거죠. 그때는
요 패스 2에 해당되는 것들에서 KJ가 있을 때 K를 백워드로 향하는 J의 프레디세스 값이 결국 phi ij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키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타임 컴플렉시티가 보면은 여기 라인 3에서 n, 그 다음에 5번 라인에서 n 이터레이션, 그 다음에 6번에서 n 해서 큐브가 되죠. 그래서 파이 n 삼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파이 값을 우리가 계산했기 때문에 솔티지 패스를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티지 패스를 이제 출력하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파이가 파이 이제 n승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오그먼티드 플로이드 와셔 알고리즘을 우리가 수행하면은 프레디세서 매트릭스가 이제 계산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파이 ij가 하면은 i가 소스고 j가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ij가 같으면은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이 같으면은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백워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i를 프린트하고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ij가 nil이라면은, 그죠? ij가 nil이란 말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말은 백워드로 우리가 갑니다. 이렇게 처음에 여기 값을 s라 하고 u라고 할게요. u.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면 i가 s가 되고 j가 u가 되겠죠. 그죠? 그래 됐을 때는 여기 보시면 것처럼 여기 5 라인에 와가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i가 보면은 source s가 되고 u의 predecessor에 해당되는 거죠. predecessor에 해당되는 요걸 있죠. 이렇게 해서 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또 여기 보면은 ij가 같지 않고 그 다음에 nil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마찬가지 nil이 아니죠. 이렇게 왔어요. 근데 nil이기 때문에 프린트 해가지고 no pass.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시면은 i와 소스가 같게 되는 거죠. 같기 때문에 이걸 출력을 딱 하게 됩니다. 출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 s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리턴이 되고 이전에 콜했던 것들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기 때문에 리턴하고 j를 리턴을 이렇게 출력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만약에 뭐 a, b라고 하면은 a를 출력하고 다시 요게 리턴되면 다시 프린트 요걸 콜했던 게 또 리턴됩니다. 그러면은 b를 하고요. 그럼 요걸 다 출력하고 나서 마지막 j에 해당되는 것을 리턴을 하면은 이렇게 u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파이 ij 같은 경우에 nil이란 말은 실제적으로 그 프레디세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는 여기 리커시브 펑션에서 첫 번째 케이스 source in i와 그때 데스티네이션이 같은 경우죠. 자, 컨클루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을 보시면 소스가 싱글이고 데스티네이션이 모든 벌텍스일 때 계산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벨만 포드 알고리즘하고 똑같이 소스가 싱글이고 데스티네이션이 all인 경우죠.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의 큰 특징은 프림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스패닝 트리를 이렇게 확장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트리에서 새로운 벌텍스를 영입할 때 그 벌텍스의 소스에서 그 벌텍스까지의 솔티드 패스 에스티메이트가 가장 작은 미니멈 값을 선택하는 전략이고, 프림은 스패닝 트리에서 라이트 엣지, 즉 그 벌텍스를 이렇게 우리가 스팬할 때 엣지 웨이시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고요. 벨만 포드 알고리즘은 엣지 웨이시 네거티브일 때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를 비교를 해보면은 벨만 포드와 다이스트라는 각각 OVE 그 다음에 V log V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닥츄럴 알고리즘이 더 성능이 이제 좋은 경우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엣지 개수가 보통 그래프에서는 벌텍스의 개수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로이드 와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이 다 고려되는 경우, all pairs sorted path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타임 컴플렉시티가 V의 3승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글의 sorted path를 기반한 구글 맵에서 계산할 때 플로이드 와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많이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로서 퀘션으로서 How to extend 플로이드 와셜 transitive closure이라 해가지고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 V에서 I에서 J가 패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문제를 만든다면 어떤 패스의 어떤 길이라기보다는 패스가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는다면 그게 트랜지티브 클로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플로이드 와셜 알고리즘을 어떻게 우리가 변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에 열심히 또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